생생경제.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생생경제 퀴즈 알려드릴게요. 펀드의 한 종류고요. 이 펀드에 참여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을 공지해서 모으는 거를 공모펀드라고 하죠. 그것과는 달리 사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만드는 펀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외환은행 인수했다가 되팔았던 론스타가 대표적인 이 펀드인데요. 이 펀드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여성벤처펀드, 2번 사모펀드, 3번 기초노령연금입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릴까요? 1번 여성벤처펀드, 2번 사모펀드, 3번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책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는 오후 5시까지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인데요. 새해를 맞아서 읽으시면 참 좋으실 만한 책입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릴까요? 1번 여성벤처펀드, 2번 사모펀드, 3번 기초노령연금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전국 8만여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속보입니다. 이름하여 K렌. 정부가 지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K렌은 전국 부동산 알짜 매물만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KREN.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렌. 김은경의 생생경제.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2014년 다 저물어 가네요. 한국 경제의 가장 변화를 많이 겪었던 각 분야를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금요기획 지난 시간에는 노동, 금융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를 짚어봤고요. 오늘은 좀 말랑말랑합니다. 올해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가장 히트했던 아이템들이라면은 셀카봉, 허니버터칩, 해외 직구 다 떠오르시죠? 근데 정말 작년만 해도 잘 몰랐던 것들이 트렌드가 되어서 또 소비자들의 기호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획에는요, 올해 소비자들이 열광한 트렌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것들이 유행을 할지, 그 전후좌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매주 재미있는 빅데이터 경제를 통해서 경제 트렌드를 바로바로 전해주시는 다음소프트 최재현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국트렌드연구소의 김경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썰렁한데요. 먼저 올해 소비 트렌드를 압축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일단 한국트렌드연구소의 김경훈 소장님 부탁드릴게요. 글쎄 트렌드가 한두 개가 아니고 워낙 다양한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겠는데 저는 가성비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가성비. 네. 예.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가성비? 예.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그렇죠. 건데 말하자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쫓겠다는 거죠.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네.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성능이나 또는 가치를 포기하지는 않겠다. 이게 상당히 실리적이면서도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꼭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소비 태도들이 올 한 해 아주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가성비. 그러니까 되게 점점 어려워져요. 저는 그냥 가격 비교만 하는 걸로도 굉장히 고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성능도 좋아야지 되는 이런 걸 찾아야 되니까 정보의 바다에서 헤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최재원 이사님은요? 올해 소비 트렌드. 네, 저는 올해 소비 트렌드를 한마디로 좀 정의하라고 하면 경험적 소비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험적 소비요. 이 경험적 소비는 말 그대로 이제 자기에 대한 경험에 대한 욕심으로 소비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이제 물질적 소비는 이제 자기가 아이템들을 구매해서 네. 거기에 대한 욕구를 이제 충족하는 거라면 경험적인 것들은 뭐 여행을 간다거나 문화생활을 한다거나 뭐 관광 이런 걸 통해서 남들에게 뭔가 좀 보여줄 수도 있고 네. 어떤 아이템은 이제 내가 나만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유니크함을 좀 사람들이 추구하고 거기에 대한 욕구가 많이 강해서 경험적인 소비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요, 셀카봉도 상당히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그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트렌디한 소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물론 제가 셀카봉을 지금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예. 있어요. 만약에 요새 10만 원 줄 테니까 네. 어디 가서 정말 맛있는 거 먹을래 아니면 옷 사 입을래. 예전에는 옷 사 입거든요. 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나 맛있는 거 먹을래 이렇게 그래요? 하거든요. 예. 경험적 소비라는 게 나는 먹는 걸로 뭐 남기는 것보다는 느껴본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보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생생경제에서 다음 소프트와 함께 올해 1월 1일부터요. 그러니까 지난 중순까지죠. 블로그와 트위터의 데이터를 뽑아서 2014년 경제 소비 이슈를 뽑아봤는데요. 네. 이것부터 좀 분석을 해보고 갈게요. 최재현 이사님 어떤 이슈가 뽑혔나요? 네, 뭐 잘 아시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제 1분기에는 소셜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였던 거는 일반적인 이슈였던 것도 되지만 이제 카드사의 고객 신용정보 유출이 가장 컸었고요. 이게 한 2달 정도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올 1분기는 거의 많이 이걸로 얘기가 됐고 2분기는 이제 가장 큰 이슈였죠. 이제 세월호 이슈. 이거는 이제 소비 생활에도 많이 영향을 줬고 이 세월호 이슈 때문에 이제 6.4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줬다고 그렇죠. 봐요. 보통 선거가 나올 때는 한 2주 전부터 이제 선거운동 기간 2주 전부터 소셜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이 세월호 이슈 때문에 선거 기간 일주일 전부터 이 선거 점유율이 높아졌던 네. 걸로 봐서는 약간 선거운동 기간에도 영향을 좀 받았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3분기는 뭐 소셜에서는 이제 애플의 그 팀쿡 커밍아웃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셀카봉이 네. 3분기부터 이제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허니버터 칩은 출시는 이제 9월에 출시가 됐지만 뜬 건 이제 10월 이후에 이제 뜬 거기 때문에 약간 4분기 쪽으로 이제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잘 아시는 미생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예. 뭐 좀 소소하지만 러버덕 이런 것들이 이제 4분기에 많은 이슈로 올라왔습니다. 땅콩 회항은요? 땅콩 해양도 마카다미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가장 핫한 이슈죠. 네. 예. 김경훈 소장님 들어보시니까 이런 소비 키워드들 통해서 어떤 트렌드가 보이시나요? 뭐 각 키워드별로 아마 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뭐 올 한 해 이렇게 정리하자면 아무래도 세월호를 뺄 수는 없는데. 그렇죠. 뭐 이건 사실 꼭 한 일시적으로 한 분기 정도는 소비에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 뭐 그 뒤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불황의 문제지 사실 뭐 꼭 세월호 때문만은 아니었고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에서 세월호가 남긴 영향은 크게 이제 불안 문제와 불신 문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비 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사회 전체 구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 자체를 좀 더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살 거냐라는 문제하고 세월호 이후에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라는 신뢰 그렇죠. 문제가. 예.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마 소비를 넘어서서 2015년에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불안과 불신이 그러면은 소비 행태로 나타나면은 어떤 걸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안전이나 뭐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그 사람들이 이제 평상시에 물어보면 네. 굉장히 중요하죠라고 예.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돈을 쓰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패러독스 같은 거였어요. 예. 그렇군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워낙 큰 사건이고 또 중장년층한테는 뭐 워낙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고 네. 또 10대들도 굉장히 충격이 컸고 그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사회적 분위기들 때문에 이제 이 안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움직일 준비가 점점 돼가고 있어서 네. 기업이 어떤 그 소비자의 어떤 그 불안을 이렇게 부추기는 어떤 그런 어떤 사건이 난다든지 이번 뭐 네. 땅콩행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예.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의 어떤 그 감성의 어떤 그 불안이나 불신이라고 하는 요소가 생기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일상일 때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일단 사회에 터져 나오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는 워낙 커지는 그렇죠. 네, 그런 양상으로 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최재현 이사님께는 이게 물건 위주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셀카봉 얘기했고 뭐 허니버터칩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히트 상품들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인기를 끌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회사 분석해서 봤을 때 이제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소재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아, 점점. 예, 네.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땅콩 해양 같은 경우도 땅콩이 아니었으면 과연 이렇게 큰 이슈가 됐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사님도 혹시 그 마카다미아 드셔보셨어요? 네, 저도 먹었고요. 아, 네. 사실 이 마카다미아가 지금 또 잘 팔리고 있대요. 굉장히 비싸던데.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뭐 다른 사업을 한다면 먹는 사업을 하는 마카다미아를 이용해서 상품을 좀 출시하면 네. 예, 한동안은 잘 팔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워낙 선택이 넓어지다 보니까 뭐 결정장애가 많이 있다라고 네. 얘기들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선택의 폭을 본인하고 가까운 것들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줄여나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예, 더 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일이 아닌 듯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렇네요. 진짜 뭐 과자 스낵 한 봉지, 마카다미아, 예, 뭐 기껏해야 셀카봉. 예, 일상. 내 말 그대로.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 네네. 그런 것들이네요. 김경호 소장님도 허니버터칩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마카다미아는요? 그것도 못 먹어봤어요. 아니 좀 사주십시오. 트렌드 연구소를 운영하시려면 운영비에서 좀 쓰셔가지고 네. 하셔야 그게 될 사실 것 운영비 문제가 아니고 네. 예, 발품 문제니까.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 그 동네도 보니까 뭐 편의점마다 재고 없다고 다 네. 앞에 써붙였더라고요. 아, 최전 이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번 주에 좀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물량이. 네네. 예. 아,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경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내 모바일 기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최 이사님. 네네. 네. 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직구의 일환인데요. 사실 사람들이 점점 이제 시간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소통하길 원해요. 네. 사실 이게 이제 트렌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소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위협적인 얘기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를 커뮤니케이션하고 네. 뭔가를 구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거기에 일환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들이 높아진 거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과감하게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다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가성비도 얘기를 하셨고 경험적 소비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다 녹아있는 게 해외 직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정말 비용에 비해서 좀 그 높은 효율을 올리고자 하는 소비고, 그다음에 직접 경험을 해보고. 그렇죠. 그런 거 똑같아요. 너 허니버터칩 먹어봤어? 하고 네. 똑같. 너 해외 직구 해봤어?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네. 경험에 많이 좀 이제 목말라 있고 이거 네.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김경훈 소장님 해외 직구는 네. 해보셨나요? 허니버터칩을 안 드셨다고 하길래. 네. 저도 뭐 저 비교적 이렇게 전자제품 쪽은 아. 좀 얼리 어답터에 가까워서 네. 새 기기를 마련을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그 액세서리가 없어가지고 네. 해외 직구를 해봤는데 뭐 가격은 확실히 국내보다 싸고 그렇죠. 대신 이제 2주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배송. 게 그게 좀 예. 문제더라고요. 배송비 같은 경우 좀 많이 들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 결국 그 합쳐도 네. 예.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싼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직구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그 국내보다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에서는 살 수 없는 품질이나 그렇죠. 어떤 다양성.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엄마들이 자주 그 하는 것 중에 그 해외에서 휴지 같은 것들 많이 해외 직구를 휴지도 하더라고요. 휴지도 하고 아이 기저귀도 그렇죠. 하고 많이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제가 볼 때 트렌드적으로 보면 어쨌든 쇼핑의 국가적 경계가 이제 소멸해 가는 네. 그 양상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이 또는 뭐 유통하는 분들이 글로벌 기업들하고 이제 아마존이니 뭐 이런 그렇죠.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역직구도 있거든요. 역직구면은 해외에서 우리 그렇죠. 거 예, 천선이 올해- 코트 같은 거. 그렇죠. 올해 예. 그래서 이제 공인인증서 문제도 크게 불거졌고 네. 그랬던 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국내 들어오기도 하고, 올해 편의점을 봤더니 중국의 일렌 카드라고 1년 카드. 네, 은년 카드. 은년이죠. 은년 카드. 은년이고 예. 이제 뭐 예.
예. 거기식을 읽으면 인낸 예.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같은데 예. 올해 그 인낸 카드 사용자가 한 60% 이상 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 직구가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 산다라는 것만이 아니고 네. 바깥에서 우리 거를 사는 것도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쇼핑의 국가적 경계가 소멸하면서 이 글로벌 판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굳이 공인인증서 문제만은 아니고 제품이 좋아야지 역직구가 되겠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소비자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셀카봉 얘기를 하면서 셀카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최지원 이사님. 네. 이 셀카 그러니까 영어로는 셀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사진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사진 없이는 뭔가를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트위터 데이터만 분석을 해도 리트윗이 가장 많이 되는 그 내용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진이 들어간 것들이 리트윗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는 그 시각적인 효과에 대한 반응이 훨씬 더 이제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네. 이 셀카봉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방송에서 이제 그런 티핑 포인트 어떤 이게 발화점이 일단 됐는데 그게 이제 꽃보다 청춘이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셀카봉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의 셀카하고 이제 셀카봉의 차이를 갖고 이제 좀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를 셀카는 이 사람의 팔이라는 게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짧죠. 한 사람 나 혼자 예. 아니면 두 사람 정도까지밖에 안 네. 나오는데 이게 이제 셀카봉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친구들과 같이 찍을 수 있고요. 이게 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장소가 어디인지를 공간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죠. 내 뒷배경이 많이 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이 나홀로 문화가 발전하면서도 스스로를 연출하고 또 이거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예전엔 나 혼자의 그 사진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디서 뭐 하는지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한 연출하기 위한 그런 거 일환으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전 그래도 창피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창피하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이걸 안 하면 또 유행에 지쳐진다라는 또 그런 그렇기도 하고 글들이 좀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트렌드는 부지런해야지 따라잡을 수 아니 있잖아요. 저희 딸도 이렇게 네. 그 사다 놓고 예. 별로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장착을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셀카봉 자체는 뭐 유행이죠, 유행.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이면에 담긴 트렌드가 과연 뭘까 이제 우리가 그걸 좀 네. 봐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네. 다음이 다들 이제 웨어러블이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해서 내년도에 아마 각 회사들이 아마 웨어러블과 관련된 기기들을 엄청나게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겠죠. 통신회사, 예. 미디어 회사 뭐 그다음에 이제 전기 전자 회사 네. 아마 엄청나게 웨어러블들이 쏟아 나올 것 같은데 그것보다 사실 웨어러블도 도구고 스마트폰이 일종의 리모컨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리모컨이기도 하고 하나의 허브 같은 느낌. 허브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주변 기기와 스마트폰 그렇죠. 사이가 둘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둘이. 사물 인터넷. 사물 네. 인터넷. 사물 인터넷도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의 모바일 라이프를 지원하는 기기들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두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산재하기 시작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제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셀카봉은 그런 어떤 하나인 것 같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군요. 뭐 건강 진단 같은 것들 이제 뭐 이렇게 발목에 찬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다 이제 폰하고 또 연결돼 가지고 할 그렇죠. 거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떤 기계를 내가 가서 조작을 해야 됐다 그러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리모컨처럼 쓰면서 세상을 내가 움직이는 거죠. 알아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네, 알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지네들끼리 알아서 대화도 나누고. 사물들끼리 통신을 하는 거니까. 대화도 나누고. 최 이사님 오늘 차고 나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웨어러블. 차는 예. 배터리가 나가. 근데 저는 그 스마트폰으로 카톡 많이 하잖아요. 아, 네, 너무 많이 하죠. 예,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이건 스마트폰이 아니라 카톡 기계를 갖고 다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카톡이 제 인생을 잡아먹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소통이, 그러니까 회의도 이걸로 되고, 수다도 이걸로 되고, 네. 모두가 이걸로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사진 얘기를 하신 것과 이 모바일 메신저 얘기를 하신 거, 사물 인터넷 얘기를 한 게 다 와닿고요. 그런 면에서 마크 저커버그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잖아요. 네네.
그 돈을 주고 살 때는 왜 이 돈 주고 사지 하고 그때까지 저도 인스타그램에 가입을 안 했었거든요. 네. 가입을 해보니까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소비 트렌드니까 네. 소비 트렌드 쪽으로 보면 이제 뭐 팬시라든지 이런 네. 그들 보면 다 이제 이미지 중심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지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소통의 수단이 텍스트나 논리가 아니고 직관이나 공감, 감성, 감성, 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싸이라는 한 가수의 뮤직비디오가 사실 변방에서 그렇죠. 중심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또 말도 한국말이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본 거고 그러니까 어떤 그 말을 하지 않아도 굳이 그 옛날 바벨탑처럼 말이 네. 안 통해가지고 서로 다 헤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네. 예, 시각적 어떤 이미지에서 오는 감성과 감각을 가지고 소통하는 이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서 아마 그게 이제 반영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최 이사님도 저는 그런 말을 잘 쓰는데 자신의 욕망을 시각화하는 거에 사람들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자기 PR의 시대라고 했듯이 그렇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네. 잘난 사람이 되더라고요. 예. 요새는 또 이런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예. 데이터를 읽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는 또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게 이제 인포그래픽이라는 이제 네. 그런 또 하나의 그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이 인포그래픽 시장은 앞으로 제일 제가 봤을 때 핫한 그런 시장이 될 거예요. 제가 본 그 랜덤웍스라는 그 민 대표가 발표한 거에 보면은 네. 우리 클럽에 가서 예. 딱 들어가기 전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물이 좋은지. 예.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면 그 클럽에 온 사람들 얼굴을 다 합성해갖고 딱 여자는 이거, 남자는 이거 딱 보여준 거 봤을 때, 네. 이게 인포그래픽이구나. 네, 정확하게 인포그래픽을, 데이터를 예. 그림으로 보여줬구나라는 게 생각이 아니 나더라고요. 직접 네. 찍어달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예, 최근에 그 그리스에서 등장한 그 동영상 SNS인데 네. 이거는 12초 동안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 공유하는 건가요? 공유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 요트 타고 있는 사람한테 좀 찍어 보내줘.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찍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예. 자기 친구든 아니든 네. 누군가 이제 왜냐하면 지도에 표시가 다 되거든요. 그 사람 네. 위치와 어떤 장소가 그러면 그 사람 보고 12초만 찍어서 보내줘. 그러면 이제 그걸로 공유하거든요. 구글 글래스 쓰고서 명령을 해도 정보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점점 세상이 빨라지고 있어서 저 자꾸 뒤처져지지 않도록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2014년 한국경제 분야별로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금요기획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2014년 트렌드에 대해서 한국트렌드연구소의 김경훈 소장님, 다음소프트 최재원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광고 듣고 금요기획은 4부로 이어집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끊임없이 이어지는 급커브길이 당신과 자동차에게 어드벤처물이 되지 않도록. 한국타이어는 제대로 방향 잡는 법을 알고 있다. 자동차가 한계를 만날 때 타이어의 능력은 시작된다. It is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연비 만족도 1위 12월 한 달 QM3 어메이징 이벤트. 복합 연비 리터당 18.5km QM3가 12월 출고 고객 중 한 분께 놀라운 혜택을 드립니다. 2014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부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 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 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승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아, 피곤해. 야근이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영진 구론산 밤원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회복에 영진 구론산 밤원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한국경제 분야별로 정리해보는 금요기획.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2014년 트렌드에 대해서 한국트렌드연구소 김경훈 소장님,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 저희가 이제 우리 소비 트렌드들 여러 가지 짚어봤는데 그래도 다 못 짚어본 게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잊지 말고 짚어봐야지 될 소비 트렌드. 올해는 이게 있었다. 최재현 이사님은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의식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방송 쪽, 이 공중파 방송 쪽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드라마 쪽으로 제가 좀 비유를 하면은 네. 올해는 한마디로 이제 별그대로 시작해서 미생으로 끝났다라고 이제 저는 비유를 하고 싶어요. 드라마로 다 얘기를 하시는군요. 네, 어떤 건 둘 다 이제 흥행했던 드라마고 또 네. 흔한 소재가 아닌데 네. 별그대는 이제 외국인과 한국 여배우의 로맨스, 또 미생은 또 어떤 약간 실패한 주인공이 회사 들어가는 얘기인데 네. 이게 사람들이 약간 환상을 즐기다가 현실로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아. 예, 사실 이 별그대가 뜬 거는 그 당시에 뭐 진지한 걸 사람들이 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세월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카드 사태도 벌어지고 해서 무거운 이슈들을 사람들이 지금 벗어나고자 싶어하는 그런 여건에서 이 별그대가 사람들에게 약간 먹혔던 것도 있는데 네. 이런 유감스러운 일들을 이제 있게 해주는 그런 비현실적인 네. 이제 드라마가 그 당시에 떴었는데 이것들이 점점점 현실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지금 미생까지 그렇군요. 정말 공감하는 그런 현실,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네. 그런 트렌드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설명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김경훈 소장님은 올해 이 트렌드만은 좀 잊지 말고 짚어봐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요? 소비 관점에서 볼 때 그 평판 소비를 좀 짚었으면 좋겠어요. 평판 소비요? 네네. 예. 계속해서 평판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데 소비에서 이제 보통 어떤 소비자가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걸 이제 진실의 순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진실의 순간들이 되게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물건을 볼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갈수록 지금 이제 SNS도 발달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커뮤니케이션도 강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가상 네트워크, 모바일 속에서 이제 진실의 순간들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이 지금 뭐 83.6%? 그러니까 이제, 그 소비라고 하는 어떤 그 소비자를 잡아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언제 잡아야 될 거냐. 네. 이게 이제 우리 물건을 볼 때 혹은 우리 캠페인을 들었을 때 우리 광고를 접할 때가 아니고 예. 그보다 훨씬 전에 더 전에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 수도 없는 평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소비자가 그 평판에 접할 때가 오히려 진실의 순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행했던 그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에도 그런 평판 소비라고 보시나요? 평판 소비가 끊임없이 이제 확대되는 한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평판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민감한 게 진정성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불신을 주는 뉴스 같은데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기업들이 좀 의식을 해야 될 것 같고 2014년 하반기만 해도 지금 뭐 여러 군데가 지금 대한항공, 이케아, 동서식품 이런 다 불매운동이 일어났던 데들 위기의 기업들이죠. 네네.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동안은 이제 조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움직임에 맞춰 이렇게 힘이 크지 않았는데 네. 이 평판 소비의 세계에서는 따로 조직화를 시키지 않더라도 예. 그러니까 10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급식 같은 경우 그런 대표적인 네. 케이스거든요. 예. 급식이 한번 문제가 딱 됐다 그러면 사진 딱 올려가지고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냥 확
해가지고 바꿔버리는데 이런 평판 소비가 진정성 없는 기업들에 대한 굉장히 큰 부메랑이 될 거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소비자가 뭘 좋아하느냐만이 아니라 소비의 순간, 진실의 순간 이런 트렌드 변화도 네.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 소비의 순간, 진실의 순간. 네. 예, 얘기를 해주셨고요. 최 이사님, 그렇게 그 이케아, 뭐 지금 대한항공 이런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밖에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위기 대처들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이제 그 의사결정 구조가 네. 어떤 그런 데이터나 그런 환경을 본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그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회사들은 그런 것들이 더 뭐 그게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요새처럼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시대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어쩔 네. 수 없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잘하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지금도 이쪽 뭐 빅데이터라든지 어떤 예. 마케팅 쪽으로 좀 이쪽에 인력들을 배치를 해서 사실 저는 이 허니버터칩 케이스를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지금 물량을 좀 사전에 많이 예측을 했으면 결과적으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팔지 않았을까. 물론 약간의 그런 그 요소들이 있었긴 했지만 조금 이제 물량 조절해서 할 네. 수도 있었겠지만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더 많이 물량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단맛을 선호한다는 건 쉽게 지금도 그전에도 알 수 있었을 빅데이터 거거든요. 분석으로 저희가 알아봤죠. 네, 사실 저는 이제 본능으로 좀 되돌아가고 싶은 게 사실 네. 우리 조상들은 예전에 하루의 대부분은 먹을 것을 찾고 준비했잖아요. 아, 그래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 본능적으로 많이 회귀하는구나. 네.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먹는 거에 대한 일상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맛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분석을 많이 하면 네. 더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더 잘 만들 수 있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군요. 그럼 내년 얘기 좀 해볼게요. 근데 내년에는 그러면은 과연 무엇이 뜰 것이냐. 이게 사실 소비자들은 기다리면 되고 기업들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네. 아니면 뒤처지지 않아야 될 텐데 김경 소장님은 내년 트렌드 이게 뭐 좀 소비적으로 좁혀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게요. 저희가 그 해마다 그 새해 트렌드 예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 소비 키워드도 한 25개 정도 뽑았는데 25개요. 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얘기해 주세요. 조금 그러니까 트렌드라 그러면 이제 겉으로 허니버터칩이 히트를 치냐 셀카봉이 히트 치냐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밑에 상품이고. 네, 예. 그 밑에 어떤 그 사람들이 새롭게 가지게 된 욕구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 잘 맞는 상품들이 이제 히트 치니까 히트 친 상품들은 어떻게 보면 유행이죠. 네. 사실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본 거는 왜 허니버터칩을 더 안 만드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꼬꼬면 때문에 네. 그랬다. 생산 라인을 확장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네네. 봤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상품 하나가 유행에 가깝지 그게 뭐 20년 새우깡처럼 한 30년 갈 거다 이건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이슈를 많이 안 됐지만 사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트렌드는 고령화인 것 같아요. 고령화. 네, 근데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변할 것들을 대개는 이제 실버 세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보지만 사실 고령화가 제일 많이 영향을 끼치는 건 이제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을 새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0대다 그러면 이제 곧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게 우리 부모 세대였다면 지금 50대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일해야지. 더 일하고 더 젊고 활력 있게 네.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홍대 옆에 기웃거리기도 하고 좀 젊은 친구들 옆에 있어야 예. 되니까. 근데 지금 40대 50대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근데 이 세대들이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좀 더 젊고 활력 있는 어떤 자기를 새롭게 쓰기 위해서 하는 이 변화가 사실 그 소비자 그룹으로 치면 우선 머릿수도 제일 많고 네. 부도 가장 많이 축적한 세대고 그리고 이 고령화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자기 정체성을 위해서 좀 어떤 그 문화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데 돈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아까 드라마 얘기 많이 했는데 그 드라마 주시청자층이 사실 40, 50대들이잖아요. 네. 지금 뭐 뮤지컬이니 뭐니 문화 쪽도 가보면 이 중장년들이 사실상 그 가장 큰 손. 경제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경제력도 아무래도? 있고 예. 이 고령화가 그냥 고령화가 아니고 이제 개성적 고령화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분들은 그냥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만의 삶, 나만의 가치.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쓴다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우리나라의 뭐 아웃도어 시장 성장에도
그 밑에 있었고 이분들이 또 레저, 뭐 엔터테인먼트, 문화, 일자리 이런 여러 영역에서 네. 그래서 사회적 이슈로 확 두드러지는 건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고 막 몰리는 것일 수 있지만 소비자 그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40, 50대가 가장 큰 소비자 그룹이 되지 않겠느냐 내년에.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드라마도 보면은 요즘에 굉장히 이게 황혼층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못한가? 나이 많으신 분들의 로맨스 라인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주 시청층이 그렇다 보니까 네, 네. 아무래도 젊은 애들 20대, 10대 나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의 로맨스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게 좋겠죠? 조인성 주연의 드라마를 누가 네. 보냐? 그럼 40, 50대 여성들이 제일 많이 보고 이승기가 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하는 그 패딩 있잖아요. 예. 그것도 주로 40, 50대 여성들이 많이 이승기가 삽니다. 냉장고 뭐 이런 것도 다 아줌마들의 소비를 그렇죠. 유도하기 네. 위해서였다. 근데 이제 패딩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젊은 그 분위기에다 맞춘 거잖아요. 네. 근데도 윗세대가 산다. 그렇군요. 네. 최재원 이사님도 고령화는 주요한 키워드를 보시나요? 이제 주요 지금 이제 연령층 자체가 많이들 이제 기존에 사회생활 했던 분들이 그쪽으로 이제 네. 좀 몰리면서 그 부분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전체적인 내년 트렌드에 대한 전망은 저는 이제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표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도 방송했지만 네. 그 웹도덕. 예. 그러니까 이 다이어리를 받기 위해서 커피 17잔 정도는 마실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사람들이 중심보다는 약간 그 벗어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다라고 했을 때는 커피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설탕. 네. 예를 들면 아무리 비싼 설탕이라도 내가 아무래도 거기에 투자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심, 우리가 홍대가 뜨면서 상수동 뜨고 네. 가로수길 뜨면서 세로수길 뜨고 이태원 뜨면서 경리단길 뜨듯이 그렇죠. 사람들의 심리 자체는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것에서 지금 찾으려고 하는 욕망이 지금 생기는 그건 것 왜 같아요. 그럴까요? 그 조금 더 새로운 것, 조금 더 나만의 것을 원하는 그렇죠. 건가요? 예, 나만의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들을 찾으면서도 또 그것도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두 가지 욕구가 다 같이 네. 상존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음 뜰 곳은 어딘지, 다음 뜰 아이템은 어딘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이제 상권 분석을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상권 분석 혹시 하셨나요? 다음 소프트에서? 지금 서울시랑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군요. 네네. 그 뭐 저희한테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한번 공개를 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우리의 소비를 좌우한다라고 보시는지요? 고령화 말고요. 네, 올해도 그랬지만 뭐 내년은 그 일종의 그 모바일 컨버전스 네. 훨씬 더 지속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예를 들면 뱅킹 쪽의 모바일로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2014년에 금융계들이 아주 화두가 네. 모바일 뱅킹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쇼핑도 네.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모바일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새로운 네. 기술들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네. 이런 것들도 전부 결국은 모바일 라이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쇼핑 영역, 소비자 영역에서도 모바일이 중심이 된 새로운 쇼핑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이제 확산돼 갈 거다. 그래서 네. 뭐 최근 3년간 보면 이제 스마트폰 이용한 쇼핑이 거의 이제 3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했고 2014년 전체 인터넷 쇼핑이 한 44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네. 모바일 쇼핑 비중이 32% 정도 됐습니다. 14조 네. 정도. 근데 2017년에는 이 비중이 이제 44%, 매출로 31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 그러면 그 절반은 이제 모바일 쇼핑이다 이렇게 이제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 아직도 안 해봤는데 이게 그렇게 대세군요. 아이고, 절반에 못 해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모바일 기기를 써요. 아이피드도 미니고, 그러니까 최신 기기를 쓰지만 쇼핑만은 저에게 만큼은? 잔병이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뭐 모바일 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특히 이제 아기 키우는 예. 엄마들은 정보 교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보를 예. 교환하면서 동시에 쇼핑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쪽으로 점점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데 아까 뭐 진실의 순간에 옮겨가고 있다 이런 네. 얘기도 했지만 단지 똑같이 뭐 저 가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 전에 우리가 앉아서 PC 썼던 데나 똑같이 쓰지만 언제 어디서나 있는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다. 손 안에서 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작은 차이가 굉장히 많은 차이들을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올 큰 변화들을 수가 불러올 있다.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그 모바일 쇼핑을 중심에 놓고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의 핵심은 검색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운동화를 치면 그 운동화 파는 사이트가 한 7,000개 나온대요. 수많은 사이트가 거기서 내한테 딱 맞는 좋은 상품을 그것도 싼 가격에 지금 또 이벤트 하는 네, 그렇죠. 그거 어떻게 찾아 못 찾는 네, 거지. 그래서 가격 비교가 뜨기 시작했었고. 가격 비교 가지고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10대나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구독 네. 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 모바일 쇼핑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게 단순한 어떤 변화들이 아니고 소비 태도라든지 소비 순간, 소비 구매 어떤 동기들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모바일로 가더라도 이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구독이라는 쇼핑 행태가 많이 이어져 갈까요?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모바일로의 이동과 궤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의 시대가 사실 검색의 시대였는데 이 앞으로는 이제 검색의 시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복잡성을 미리 줄여주는 큐레이션. 추천의 시대, 큐레이션의 시대. 평판. 그다음에 뭐 구독. 이런 형태로 이제 방식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최재원 이사님,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기업의 입장이나 혹은 그러니까 팔아야지 되는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다면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내년에 어떤 트렌드를 준비하는 그런 걸 가져야 된다면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면 좋을까요? 네, 아까 그 큐레이션 말씀에 저는 많이 공감하는데요. 지금 기존에 워낙 그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딱 제시해주면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걸 믿을 수 있어야지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쇼핑도 카톡에서 이제 쇼핑을 하는 이유가 내가 지인이 추천해준 거에 대해서는 나는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쇼핑에 대한 문화 자체도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는 되게 앞으로는 전망이 밝지 않은 그런 분야지만 그냥 막 제시를 해주니까요. 일방적으로 이제 뿌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카톡처럼 내가 아는 사람이 추천해 주는 거거나 내가 기존에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큐레이션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내가 믿음을 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고 이제 구매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 보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보다도 카톡이나 또 라인 많이 쓰잖아요. 밴드. 그렇죠. 이건 이제 더 인스턴트한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 원하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더 높아지고 또 현실성이 많은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그 선호도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봐야죠. 언제까지 더 인스턴트한 걸로 가게 될까요? 굉장히 즉각적이고요. 기사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 방송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 상품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 그냥 느끼는 그대로 외마디 외치는 것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간다면 약간 좀 암울해지기도 해요, 저는. 네. 저희 이제 금요기획은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를 정의를 내리고 끝나요. 그래서 오늘은 트렌드 얘기를 해봤으니까 트렌드는 뭐다? 라고 두 분 다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오랫동안 봐오셨기 때문에 정의를 내려주시고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최재원 이사님? 네. 저는 그 트렌드는 역주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역주행이요? 네. 이 역주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막연하게 지금 뭐 과거에 대한 거를 찾아간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꼭 찾지 않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도 내가 찾을 수도 있고 또 이제는 남이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면 그만이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역주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새로운 것들을 찾고자 해서 가는 게 트렌드가 아니라 지금은 기존에 있는 거에서도 얼마든지 트렌드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발상의 전환 같은 느낌이 드는 역주행이네요. 그렇죠. 최근에 그 히든싱어에서 그 이승환 노래가 다시 역주행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게 이 느낌이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 김경훈 소장님, 트렌드는 뭐다? 정의를 내려주시죠. 네, 재밌게 해야 되죠. 물론입니다. 저는 트렌드는 해류다라고. 해류요? 네네. 그러니까 그 파도는 이제 계속 포말이 부서지면서 화려하고 그때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파도는.
그렇지만 이제 바다 밑에는 이제 일정하게 해류의 흐름이 있죠. 네. 그래서 트렌드하고 유행하고 좀 다른 점이 유행은 뭐 우리가 혹신 가지고도 얼마든지 붐 현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트렌드는 성장해 가면서 이제 몇 년간 꾸준히 지속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그 사람들 내면에 생긴 욕구나 동기 요소가 이게 필연적인 요소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필연성이 있어야만 트렌드가 확장되지 안 그러면 이제 되게 유행으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에 민감하고 트렌드를 잘 포착하려면 그 변화에 감춰진 필연성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마치 바닷속을 흐르는 해류처럼. 해류와도 같다. 내년에 해류는 하여튼 모바일, 고령화 이런 것들로 갈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네네. 해류다, 역주행이다. 굉장히 잘 들어봤습니다. 이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유행이나 어떤 현상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들을 두 분이 잘 분석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 트렌드 안에서 읽어본 것들이 우리의 어떤 삶의 변화들 그리고 사회 변화들을 잘 반영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경제 분야별로 정리해본 2014 금유기획 마지막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2014년 트렌드에 대해서 한국트렌드연구소의 김경훈 소장님, 다음 수부터의 최재원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내년에 유행할 트렌드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피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누구나 정비를 맡겨야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수리비가 의심된다면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블루헨즈는 과잉 정비 금액의 최대 300% 보상.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헨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친환경 여주 세종대왕님 모셔 풍성한 곡식 대왕님표 여주 맛있는 음식 행복한 대왕님표 쌀하면 여주 진상미 대왕님표 신선한 농축산물 대왕님표 여주 농축산물 통합 브랜드 대왕님표 여주 고마워 감사해요. Thank you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부자리를 사랑해주셔서 고마운 고객님을 위해 준비한 이부자리 연말 감사 선물 받아주실래요? 12월 6일부터 말일까지 구매 고객님께 홈페이지 참조. 이부자리 2014년 마지막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2번 사모펀드였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012님 외에 네 분께 오늘 소개해드린 경제신간 습관의 재발견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립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